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셨나요? 미국에서는 추석을 세지 않기 때문에 아무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국에 계신 분들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나름 의미를 부여하고 혼자 샜습니다. 팽팽 놀았는데 여러분들도 좀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코인에 대해서 살펴봐야죠. 마음의 준비가 되셨죠? 이번 주 너무나도 중요하다. 매번 너무나도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엔 진짜예요.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더리움 머지. 이 두 가지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9월 13일 여기 9월 13일 8시 30분 미국 동부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9월 13일 밤 9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올지 7월치가 8월 달에 발표가 되었죠. 한 달 후에 발표를 하는 거니까 8월 달에 많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가 이제 금리 공격적으로 인상을 안 하겠지 했는데 제롬 파월이 지난번에 한두 달치 보고 어떤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치가 좀 많이 꺾이긴 했지만 또 8월 달에 다시 올라가 버리면 잠깐 그런 거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번 달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좀 의미 있게 꺾여 준다면, 많이 내려가 준다면 조금 더 완화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게 소비자 물가지수 아직까지 발표된 수치인데 여기 제일 높았던 때가 6월 달, 그리고 지난달에 발표한 7월 달에 많이 꺾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한 번 내려간 거니까 요번 달에 조금 의미 있게 떨어져야 된다. 요번 달에 예상치는 8.1%입니다. 지난달에 8.5%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예상치에 비해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상은 이렇게 나왔지만 뭐 지난달 정도로 그냥 8.5 나온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고 인플레이션 하나도 안 꺾였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별로 좋지가 않고요. 예상치 정도만 나오면 불안 요소가 사라지니까 긍정적으로 반응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건 휘발유 가격입니다. 휘발유 가격 6월 달에 최고점 고점을 찍었을 때가 6월 13일. 그리고 7월에는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8월 달에도 쭉 계속 빠지죠. 그리고 8월 말에 4달러 미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휘발유 가격만 보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내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체인링크가 제공하는 미국의 실제 인플레이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 이 시간 인플레이션 1년 전 이 시간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8.97%입니다. CPI에서 발표하는 그 인플레이션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마켓에 갔을 때 느끼는 그런 인플레이션입니다. 현재 8.97%.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제일 높았을 때는 사실 3월 달입니다. 전쟁 터지고 나서 바로. 그리고 나서 잠깐 주춤하다가 또 잠깐 올라갔었죠. 6월 달에 굉장히 높았었고, 그리고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이 이렇게 쭉 많이 빠졌었는데 8월은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많이 빠졌던 요 구간. 그러니까 7월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내려갔죠. 자, 이 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실제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 수치는 여러 기관들, 단체들, 그리고 여러 기업들에서 모아서 그걸 평균을 낸 실제 인플레이션인데요. 이 분야별로 보자면 여기 음식값이 이렇게 음식값은 지금 현재는 많이 오릅니다. 그런데 여기 높았을 때가 6월 달이고요. 7월에 많이 빠졌고
8월은 7월보다 조금 더 빠졌습니다. 아주 심하게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좀 많이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값이. 그리고 하우징은 집값,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쭉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트는 비행기표 값, 뭐 버스 이런 이동할 때 그런 비용인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 인플레이션은 많이 생활 속에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유틸리티는 뭐 전기세, 전화세, 기타 등등 뭐 가스비 이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잠깐 내려가는 듯 하다가 8월에는 좀 7월이랑 비슷하네요. 그리고 9월에는 지금 많이 올라갔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건강 관련, 가정용품, 알코올, 뭐 의류, 기타 등등 이렇게 쭉 여러 가지를 다 합산해서 평균을 낸 게 이겁니다. 평균을 낸 게 이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많이 빠졌으니까 예상치보다 뭐 비슷하게는 나올 수 있겠지만 예상치보다 갑자기 뒤통수를 치듯이 팍 올라가는 그런 데이터는 나오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요런 실제 인플레이션으로 봤을 때는 예상치 정도 나오든지 아니면 좀 더 많이 꺾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더리움 소식인데요. 이더리움 병합은 크립토의 모든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이더리움 홀더가 아니더라도 이더리움 이 머지는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지금 이 코인 시장을 견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어떻게 하느냐. 삐끗하면 그냥 아이고 이거 코인 다 사기네. 이거 안 되나 보다. 이게 한계인가 보다. 이런 분위기로 가면서 전반적인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고 이더리움이 잘 되면 이게 코인의 방향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발전하나 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준비해서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구나 하면서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더리움 머지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뜨겁다 보니까 구글입니다 여기가. 구글에서 이더리움 머지 이렇게 딱 검색을 하면 카운트다운이 나옵니다. 검색 결과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아예 이더리움 머지 스케줄에 맞춰서 구글에서 이런 자료를 제공하는데 숫자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 하얀 곰과 검은 곰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틀하고 21시간이 지나면 차근차근 가까워지다가 짜잔 하고 합체가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구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뜨겁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의 난이도가 여기 나오고 해시레이트 이게 이더리움의 해시레이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머지 난이도 난이도에 맞춰서 날짜를 정한 게 아니고 사실은 난이도에 맞춰서 난이도가 이렇게 되면 머지가 자동적으로 되게 지금 걸어놓은 겁니다 벌써.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현재는 이건데 차근차근 어려워지다가 여기 딱 맞으면 자동으로 되게. 근데 그게 예상되는 게 이틀하고 21시간이 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더리움 노드 상황을 보여주는 사이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초록 색깔 84.5%의 노드가 지금 현재 준비가 된 상태고요. 15.5%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빨리 노드가 업그레이드를 적용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벌써 시간은 정해져 있고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으로의 전환,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이더리움 왜 지분 증명으로 전환을 해야 하나요? 꼭 이거 해야 되나? 작업 증명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작업 증명이 훨씬 더 안전하고 또 더 탈중앙화라고 들었는데 지분 증명으로 괜히 했다가 이거 증권으로 몰리는 거 아니냐? 그거 꼭 해야 되냐? 이 위험 부담을 안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득과 실이 있겠죠. 이 비탈릭이 바보가 아닌데 왜 이거 뭐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괜히 증권으로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왜 하는 걸까 도대체. 그 이유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삼각형을 그린 적이 있는데요. 암호화폐의 트릴레마 기억하시나요? 트릴레마라는 건 3개 중에 3개를 다 가질 수가 없고 2개만 가질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딜레마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딜레마에 빠졌다. 이걸 고르자니 이게 안 되고 또 이걸 고르자니 이걸 놓치게 생겼고 이런 상황을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하는데 암호화폐에서는 트릴레마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걸 추구합니다. 모든 암호화폐는. 그렇지만 셋 다 가질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처음으로는 탈중앙화. 너무나도 중요하죠. 탈중앙화가 없다면 암호화폐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다만 여러 코인들 중에 어떤 코인은 더 탈중앙화가 되었고 어떤 코인은 덜 탈중앙화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탈중앙화 너무나 중요하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탈중앙화만 가지고 암호화폐를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보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안. 아무리 탈중앙화가 되어도 보안이 뚫려서 탈탈 털리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탈중앙화와 보안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말고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확장성. 확장성이란 스피드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든 암호화폐는 이렇게 세 가지를 추구하는데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다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희생을 하고 적정선을 찾아서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데요. 탈중앙화가 너무나 잘 돼 있고 완벽한 보안을 가지고 있지만 최고의 보안, 하지만 확장성이 조금은 떨어지는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표를 뽑자면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돼 있죠. 무지무지 탈중앙화입니다. 보안 면에서도 최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데 이 확장성에서는 약하죠. 컨퍼메이션 다 받으면 1시간도 걸립니다. 그래서 확장성에서는 약하기 때문에 쭉 무게감이 이쪽으로 빠져서 이 삼각형에서는 비트코인은 여기 어디다가 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다른 코인과 비교하자면 비트코인은 여기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확장성에 최적화되어 있는 코인을 여기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솔라나. 솔라나는 너무나 빠릅니다. 거의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스피드에 한해서는 바로 그 솔라나인데 탈중앙화는 이 비트코인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덜 돼 있죠. 그리고 보안도 상대적으로는 약합니다. 상대적으로 솔라나가 보안이 아주 약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는 무게감이 확장성으로 많이 기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쯤 놓으면 어떨까?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춰봤을 때 그럼 이더리움은 어디쯤일까? 자, 오늘의 주인공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탈중앙화가 지금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다음입니다. 보안도 굉장히 강합니다. 확장성도 비트코인보다는 낮지만 지금의 현재 작업 증명에서 확장성은 솔라나 같은 데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 어디지 않을까? 여기 어디 비트코인과 거의 비슷하게 살짝 확장성이 비트코인보다는 빠르니까 살짝 요 정도.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인데 자, 그런데 이더리움이 2.0으로 전환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머지는 지분 증명으로 전환이긴 한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속도가 아주 빨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탈중앙화적인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훼손이 됩니다. 지분 증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안도 상대적으로는 약해진다. 그래서 그렇지만 확장성은 조금은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 그렇다고 탈중앙화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옛날보다는 좀 내려간 겁니다. 보안도 옛날보다는 약해지고 확장성도 옛날보다는 조금 좋아지고 살짝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 2.0은 이번에 머지가 되면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이 완성이 된다면 그때는 샤딩이 되면서 속도가 엄청 빨라지게 됩니다. 아직은 아니고 몇 년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확장성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쭉 더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2.0이 완성된다면 여기 어디쯤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확장성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희생은 있어야 한다. 탈중앙화가 어느 정도 희생이 되었고 보안도 조금 희생이 되었죠. 지분증명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급증명에 있을 때보다는 탈중앙화가 덜합니다.
자, 지분 증명이 작업 증명보다 이 탈중앙화적인 부분이 약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왜 그런 걸까요? 지분 증명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더 많이 컨트롤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지분 증명으로 전환을 하면서 대형 스테이킹 풀이 60% 정도를 스테이킹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라이도 파이낸스, 스테이크 이더 그걸 발행한 라이도 파이낸스에서 3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이런 친구들까지 합치면 이제 60%가 되는 건데 4개의 스테이킹 풀이. 그러니까 좀 중앙화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더리움 같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이게 좀 배분이 될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예전에 비해서는 더 덜 탈중앙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더리움은 왜 더 안 좋을 것 같은 지분 증명으로 가는 걸까요? 이 고생을 해가면서 비탈릭이 지금 뭔가 큰 실수를 하는 걸까요? 바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이걸 다 감안하고 희생을 감안하고서 이 확장성을 위해서 탈중앙화와 보안을 조금은 희생을 하고 전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확장성이 필요한 건데 이더리움 같으면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채굴해서 가격 올리는데 그게 목적이라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아무것도 안 하는 코인들 많잖아요. 작업증명에서. 그런 코인들처럼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뭔가 유틸리티를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플랫폼 안에서 뭔가 만들고 개발하고 실생활에 사용이 되려면 뭔가 막 햄버거를 사 먹고 지불을 하고 디파이에서 뭔가 막 이뤄내고 스마트 컨트랙이 왔다 갔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 확장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셜 미디어에서 막 글 올리고 하는데 글 탁 올리면 1시간 후에 쫙 올라가고 뭔가 뭐 보상이 주어지고 이러면 메타버스에서 막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거기서 또 뭔가 가치를 창출해 내는데 확장성이 없다면 이건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다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가는 길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따구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절대 신뢰, 어떤 가치 저장, 확실한 보안, 그 아무도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완벽한 보안.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의 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도 확장성 있는 거 아닌가? 라이트닝 네트워크. 초당 100만 개까지도 가능한. 하지만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이 아니고 오프체인 관계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으면 돈 많은 사람들이 채널을 왕창 사서 중앙화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고 보안이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철통 보안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소액 결제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지만 비트코인만 자체로 보자면 결국은 또 이 트릴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비트코인 말고도 다른 작업증명 코인들이 많이 있죠. 모든 작업증명 코인이 이 탈중앙화 다 돼 있고 뭐 철통 보안 확장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이걸 다 갖춘 게 아닙니다. 탈중앙화도 별로 안 되고 보안도 약한 작업증명 코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 증명에서도 비록 무게감은 확장성에 많이 와 있지만 다른 어떤 이 작업증명 코인보다도 더 탈중앙화 돼 있고 더 보안이 확실한 그런 지분 증명 코인도 많이 있다. 코인마다 다르다.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밸런스를 갖추면서 이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해 나가는 더 올리는 거죠. 상향 평준화를 추구하는 게 이 모든 코인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한 주. 이번 주에 발표될 CPI 이게 좀 예상치보다 낮게 발표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느끼는 그 인플레이션 수치대로 그대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또 이상한 어디 자료 갖다가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발표하면 안 되고 그대로만 좀 낮게 발표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더리움 머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매끄럽게 싹 진행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어서 좀 전체 이 코인 시장에 활력소를 불어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